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네, 일단 어제도 우리들이 많이 투자 진행하고 있는 은행주들, BNKU, FAS,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어제 정도는 약간 하락하면서 조정 좀 받아도 괜찮았었는데 며칠째 계속 상승만 하고 있네요. 정말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조만간 약간 부분익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돌아가는 상황 보고 이런 상황이 오면 제가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날 제가 최저점에 TMF 춤에 들어간다고 실시간 커뮤니티 글을 남겼고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같이 TMF에 들어가신 걸로 아는데요. 어제 TMF 역시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으로 마무리하며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제가 또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 TQQQ와 TMF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서 볼만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중국의 1분기 GDP가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5%가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4.0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 수치 역시 3.9가 나오면서 갈수록 좋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민간 투자는 0.6에 그쳤습니다. 결국 민간 쪽에서 돈이 안 풀리고 있고 이번 GDP 상승을 이끈 대부분의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행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이 아무리 공산국가라는 특수성이 있다고는 해도 이 정도로 민간의 참여율이 적다는 건 길게 봤을 때 확실히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주식들도 딱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고요. 자,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가 눈여겨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는데요. 1분기 주당 순이익이 0.94가 나오면서 예상치인 0.82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형 은행들이 그랬듯 순이자 수입이 무려 2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좋진 못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은행들 망하니 많이 하는 소리 나오던 와중에 이 정도면 JP모건까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게 나온 편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못 오른 부분은 그냥 이미 다 선반영돼서 올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에 업계 1위 JP모건의 실적이 되게 잘 나왔을 때 업계 2위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잘 나올 것이 분명 예상이 됐었고 그로 인해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심지어 월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찰스 슈왑까지 잘 나와주면서 야 그래 이번에 그렇게 문제됐던 찰스 슈왑까지도 저렇게 잘 나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못 나오는 게 말이 되나 하면서 또 이 부분까지 반영시켜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며칠 동안 이번 실적이 잘 나올 부분에 대해선 주가를 크게 상승을 시켜놨었죠. 이로 인해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기 중이던 매도 매물들도 꽤 쏟아져 나왔을 것이고 정작 실적 발표 당일에는 잘 나온 실적에 비해 그렇게 상승을 하진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하락으로 마무리한 건 아니고요. 여전히 또 오르긴 했습니다. 0.63% 오른 채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어제는 골드만삭스가 좀 문제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좋게 잘 나오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수익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가 줄면서 시장을 실망시켰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작년부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기업 상장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투자은행들이 이걸로 돈을 꽤 많이 벌어들이는 게 있는데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권으로 수익을 제대로 못 냈어요. 사실 월가에서 좀 유명하다 싶은 대부분의 은행들은 작년에 채권 거래로 수익을 좋게 많이 냈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월가 대형 은행들 중에서 유일하게 채권으로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남들 다 먹는 판에서 혼자 못 먹고 있었으니 골드만삭스가 무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부동산 투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3억 5천만 달러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업 고객도 많고 우리 같은 일반 소매 고객도 많고 딱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혀 있잖아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일반 소매 고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소매 고객들을 유치를 하려고 내놓은 금융 플랫폼인 마커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돈만 많이 들어가고 딱히 실익은 없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냥 일부라도 매각해버리자 라고 결정을 해버리고 이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무려 4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이 또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들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숨 나올 정도로 골드만삭스가 일을 너무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초반에 크게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꽤 많이 회복을 시키고 종가 기준으로는 다행히 1.7%만 하락한 채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애플과 협업하며 저축계좌를 제공하면서 추후에 소매 고객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주당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을 예상치에 거의 딱 맞추면서 주가도 그냥 종가 기준으로는 적당히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 1분기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다들 뭐 인플레도 높고 고금리도 어쩌고 해서 걱정 심하게 했던 거에 비해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는 거 보면서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마냥 좋아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요. 애초에 기대치가 워낙 많이 낮춰진 상태였었어요. 이미 엄청나게 낮춰놓은 기대치를 충족시켰다고 해서 이걸 과연 좋게 볼 수 있겠나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냥 듣도 보도 못한 별 볼 일 없는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6,41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249명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설문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식보다는 채권에 10%나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들으면 그냥 뭐 10% 더 많이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역사적 통계로 봐도 엄청나게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다고 보셔야 하는 게요. 금융위기 터져서 주식시장이 난리 났었던 2009년 3월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채권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럼 지금 주식 투자는 엄청 위험한 건가? 주식에 투자한 내 돈 다 빼야 되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채권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음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펀드 매니저들이 사실 채권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해지를 해야 하니까 일정 부분은 사긴 사는데 근데 막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진 않아요. 왜냐면 주식보다 수익률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안전자산인 채권 사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돈 맡긴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뭐야, 이럴 거면 그냥 자산관리 내가 하고 말지, 내 돈을 굳이 당신들한테 맡길 이유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채권에 이렇게까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진 않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의 비중을 저렇게까지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들이 판단을 하기에도 지금 정도 가격의 채권을 사면 혹시 모를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책도 되면서 수익률도 결코 주식에 꿀리지 않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섰다는 거예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무려 29%에 달했고요.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63%가 향후 글로벌 경기가 약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보고 야,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금 주식 들어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스타일을 오래 봐오신 구독자분들이나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보면 공포가 가득할 때 들어가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설문조사를 보고 굳이 제 TQQQ 물량을 줄이거나 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이들의 전망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TQQQ에 대한 추매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확실히 채권을 사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이 저 정도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적어도 채권 가격의 엄청난 하락은 나오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냥 적당하게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면 되겠구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채권에 대한 추가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TMF에 대한 추가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선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펌핑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손으로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작심천일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레이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린츠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로라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푸른하늘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패턴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승훈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SD782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KHS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레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권동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푸르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JJ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마하킹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민도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윤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하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후 관장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도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CH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강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양미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대조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어니부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파도지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건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주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은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동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쇼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캠핑카 가족여행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준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클라우디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원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령이아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고소민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7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MRS 경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지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빨간 클립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애플777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성창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올리비아 손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림상디 아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와이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기은 중고차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코코넛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미드바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소소JJ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김JK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불란팬더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부자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토니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제가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남기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